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경찰학 개론 수업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오랜만에 녹화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월 19일이고, 지금 이제 밖에 보니 오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벚꽃이 아마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이번 며칠 사이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아마 학교에 이제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벚꽃을 보면서 이제 그래도 좀 이제 뭔가 대학교 생활이랄까 그런 것들 갖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쁘고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 가지고는 한겨울 지금 이제 학교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학교가 학교답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제 수업을 갖다가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걸 비대면으로 해서 이게 잘한 건가라는 어떤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현재 이 수업 자체가 너무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대면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비대면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질의응답이라도 이제 많이 유지를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는 질문들 갖다가 지금 이제 바로바로 답변은 달고 있고요. 이제 그걸 갖다 보면서 좀 내가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고칠까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 녹음이 이제 많이 늦어진 이유는 이제 뭐 두 가지가 크게 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마 이제 작년에 어떤 그런 패턴을 갖다 유지해 가면서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2021년도 이제 순경 채용 시험이 이제 필기 시험이 있었고요. 이제 필기 시험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필기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찰학 시험이 이제 어떤 게 나왔는가라는 것들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뭐 이제 시험 위주로 수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수업을 하면 강의를 하면서 쭉 이제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강조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래도 미리 좀 사진에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지금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초적인 내용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볼까라고 했는데, 좀 이제 들으면서 내용 자체가 이제 지나치게 너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제 이 강의만으로 그걸 다 커버하기는 여전히 무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근 이제 몇 년 사이,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 사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역사상 가장 많이 변한 이제 한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구조 개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이제 실시가 되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태까지 이제 거의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변화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뭐 국정원의 어떤 수사가 폐지되면서 국정원의 수사가 넘어온다든가 이런 어떤 부수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조직을 갖다가 크게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포함해 가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의 어떤 그런 강의안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수 없어서 지금 강의안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치고 있는데, 고치면서도 이런 그 새로 바뀐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네,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기본 원리를 갖다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응용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현재 지금 바뀐 것만 이제 그걸 잘 전달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제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원래의 제도와 그 다음 바뀐 제도를 갖다가 조금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갖다가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강의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또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행정 기본법 가지고 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거쳐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들 갖다가 좀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특히 올해 이후에 어떤 공부하는 아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후배들은 아마 경찰학 교과서가 아마 대폭적으로 바뀐 교과서를 갖다 기본 전제로 하고, 이제 과거의 교과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교과서를 갖다가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되고요.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찰 활동의 어떤 그런 기본 이념, 이제 기초 이론 중에 기본 이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갖다 할까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경찰 활동에 있어서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기본 이념 또는 이제 그 경찰 활동을 갖다가 이제 근거 지우는 그 경찰 관련 법들에 깔려 있는 기본 이념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도, 그런 법, 규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강의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의 기본 이념이고요. 이제 기본 이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조직이지만 결국은 경찰이 추구해 나가야 어떤 그런 기본 가치, 방향, 규범이 있고 여기서 경찰 윤리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뭐 경찰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러한 이념들이 하나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기본이 네,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경찰이 어떤 민주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념 간에도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 정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이념 말고 철학을 이루는 윤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관 개개인에게 어떤 이제 요구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성윤 교수님이 특히 이제 경찰 윤리학을 갖다 별도로 수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게 거기 쓰신 책 같은 게 되게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관이 되든지 또는 어떤 직장이 되든지 간에 결국 그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직장 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경찰의 어떤 추구하는 이념 중에서 민주성을 갖다가 하는 어떤 그런 이루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이념들이 있고요.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갖다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뭐 사회 시간에 다 배웠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너무 뻔한 내용이고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라고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뭐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서 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헌법도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 헌법을 주는 네, 민주공화국을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별로 봤을 때는 심지어 민주공화국이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이제 중요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경찰의 임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경찰 국민 개개인의 생명, 뭐 재산, 자유를 갖다가 이제 보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찰의 원형, 특히 대륙법계를 갖다가 전제로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갖다 유지하는 것들, 내적인 어떤 안녕과 존립이겠죠. 이제 뭐 외적인 어떤 존립과 안녕은 이제 군대가 지키게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런 국가의 그러니까 무슨 국가냐?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을 갖다가 우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그 국가를 갖다가 지킨다는 것은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개인의 식명, 신체 재산이 이제 지키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 이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경찰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권한들도 사실 그것들이 국가 주는 것이고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찰의 권력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였고 그럼 이제 국민은 경찰이 지향해야 될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주고 있는 어떤 권한의 원천이기 때문에 경찰은 항상 그걸 전제로 이제 활동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경찰은 어떤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된다. 봉사자로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그렇게 국민을 위해 활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 경찰 자체가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럼 도대체 민주적으로 조직 관리 운영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찰에 있어가지고 그 운영에 또는 관리에 또 이런 것들에 이제 국민의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참여가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뭐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경찰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참여와 참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 활동들이, 경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국민 말고도 경찰관 스스로도 결국은 약간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경찰의 어떤 그런 조직 내 권한이 어떤 상급자에게만 그런 것들이 집중되는 것들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런 권한이 배분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경찰의 민주화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사실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고요. 이제 과거의 경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국민이 아니라 어떤 국가 또는 이제 국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떤 위정자의 이제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들이 상당히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뭐 미얀마에서 지금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태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악용되거나 잘못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법치주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찰의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꼭 항상 뭐 법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찰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활동 중에서도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뭔가 개입하는 어떤 그런 작용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제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갖다가 이제 국가가 자의적으로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법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게 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하는데, 그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도 어떤 경우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제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한을 갖다가 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헌법뿐만이 아니고 개별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경찰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존중하면서 제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법률은 어떠한 법률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갖다가 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상 이제 법률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행정규칙으로 어떤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제한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한을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별로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제한하느냐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찰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경찰관이 판단해서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경찰의 어떤 그런 작용이 이제 어쨌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갖다가 위해서 하는 목적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이런 목적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재량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뭘 예를 들면 수사 같은 경우를 갖다 예를 들면 좋은데, 수사는 이제 경찰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되어 있고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제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있을 때 수사를 갖다 해야 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범죄라고 하는 되게 나쁜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관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어떤 경찰관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권한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어떤 별로 이제 중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중대한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사람의 어떤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닥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관이 네, 법상으로는 네, 재량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야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자살기도 같은 것들 갖다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게 되면, 경찰관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갖다 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호 조치, 이제 그걸 갖다가 자살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갖다가 하지 못하는 어떤 조치를 갖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중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재량이 없다고 보고 이론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럼 이제 자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죽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자기를 갖다가 다치게 하는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그 규정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결국은 어떤 생명은 아니지만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입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경지법 같은 걸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갖다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들 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 위험성이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개입을 갖다가 하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에 따라서는, 헌법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이제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네,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도 네, 법률로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유와 권리를 갖다 제한하는데, 그런데 경찰관의 어떤 그런 활동이 꼭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이제 봉사경찰로서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 법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없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있어도 가능하고, 또 있는 것이 사실상 이 법치주의의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는 어떤 경찰관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네, 꼭 이제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 외에도 어떤 법률로 이렇게 명문화되는 것들이 지금 최근 추세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어떤 경찰 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법의 근거, 그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어떤 그런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법률에다가 이제 규정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경찰이 어떤 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과 직무집행법을 갖다가 배우게 되겠지만, 거기서도 비교적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약간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논의되는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아주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는 거는 아주 포괄적으로 경찰관이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못하고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경우에 경찰관이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갖다가 이제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제 경찰 작용법에서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 있고, 이제 이게 작년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볼 문제로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경찰 작용과 이제 뭐 이런 이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으로 많이 풀어왔는데, 이론으로 많이 풀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경찰 작용에 대한 법, 이게 경찰 행정법인데, 이런 경찰 행정법이 사실 정비가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풀었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얼마 전에 됐고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교과서들은 아마 이걸 기본으로 아마 쓰여질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 전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히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뭐 행정법 시간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정도로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국가 법령이 대략 5천 개 정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대략 한 4천여 개가 행정 관련 법령입니다. 뭐 행정 관련 법령 빼고 나면 결국은 이제 뭐 형사 법령이나 아니면 민사 법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기본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사법에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이 있는데, 문제는 행정 관련된 법령에서는 그런 기본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원칙과 기준이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국민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조차도 이제 이런 법 체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그 법마다 다 이제 비슷한 제도로 갖다가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 법이 다른 법률도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뭔가 행정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작년에 국회에 제출돼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들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냐면,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기본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법 관련해 가지고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서 국민이 제도를 갖다가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근거가 명시돼 가지고 행정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법치 행정이 한층 더 발전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치주의가 더 이제 더 실현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행정기본법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는 이제 간단한 것만 살펴보고 넘어왔는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장, 뭐 3장, 4장이 있는데, 총칙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법이 행정의 기본 원칙과 기본 사항을 갖다가 규정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을 갖다가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 뭐 등등등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2장에서는 행정의 법 원칙, 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처분, 인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4장에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다 중요한데요. 이제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행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원칙을 갖다가 명문화했어요. 그래서 뭔 것도 어떤 것들을 원칙이냐라고 하면 이제 구조해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 평등의 원칙을 갖다가 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뭐냐 행정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가지고 이런 평등의 원칙을 갖다가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판례로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송에서 네 어떤 재량권 이제 공무원이 뭔가를 갖다가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이제 이게 판례에서 네 지금 이제 그 규정으로 이제 명문화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 원칙이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서는 이제 비례의 원칙을 갖다가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의 원칙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판례를 통해서 또는 학설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됐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법 규정으로 네, 명문으로 이제 규정이 갖다 됐고요. 예, 잠깐 손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례 원칙이 명문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례 원칙은 나중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별도의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11조 2항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또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명문화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용 같은 거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판례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야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법 원칙이라고 이제 인정했던 것들 갖다가 이제 법률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명문화가 됐고 그다음 12조에 보게 되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 또 명문화가 됐고요. 이런 것들도 결국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다 판례를 통해서만 겨우 이제 인정되어 오던 것들이 결국은 네 공식적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조에 보게 되면 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 이제 명문화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적 일찍이지만 판례를 통해 가지고 학설을 통해 가지고 됐던 것들이 이렇게 명문화가 됐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어떤 나중에 이제 결과를 갖다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뭔가 이제 경찰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가의 어떤 행정작용, 행정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갖다가 했을 때 그런 일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제기할 때 뭐 이제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제재 처분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돼 가지고는 판례에서 어떤 행정의 일반 원칙을 갖다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르지 않은 어떤 행정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갖다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직접 이제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위반한 이제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제 그런 행정작용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추가됐다는 정도로 이제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법규 중에 법 적용의 기준 명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행정법령이라는 것들이 뭐 형사법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법령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자꾸만 이제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국가의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잘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네 이제 이 법을 갖다가 바꾸고 난 다음에 뭔가 실제로 적용을 갖다 할 때 지금 여기에 지금 바뀐 법을 갖다 적용해야 돼 아니면 바뀌기 전에 걸 적용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두고 논란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냥 이제 원칙을 갖다가 네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14조에서 정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네 지금 법령 등을 갖다가 이제 위반한 어떤 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경우에 네, 기본적으로는 그 법령을 갖다가 위반한 행위 당시 그러니까 국법
이제 새로운 법이 아니라 옛날 법을 갖다가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형사법에서도 뭐 소급 금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또 근데 반대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법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있는 걸 두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법이 어떤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그러한 제재가 뭔가 신법이 되게 완화돼 가지고 적용될 때, 구법보다, 그럼 뭐냐면 이제 어떤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일단 아예 없어지는 경우, 일단 이제 법을 바뀌어 가지고 더 이상 그 행위는 법을 갖다 위반한 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또는 제재가 가벼워진 경우에는 구법이 아니라 신법을 갖다 적용하는 게 오히려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성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행정기관이 보통 이제 행정작용을 갖다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처분이 보통은 이제 잘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 잘못된 처분을 갖다가 이제 한다든가, 또는 처분을 갖다가 제대로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취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 전에 어떤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실무상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아예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뭔가 법을 어긴 어떤 그런 처분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네,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라. 어떻게 소급해가지고, 또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취소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제대로 한 거는 맞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취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이라든가 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뭐 다 복잡한 내용이라 네, 설명하기가 좀 많이 망설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을 얘기하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요. 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갖다가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확대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행정기관이 한 어떤 그런 작용 일에 대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제기를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이의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의를 신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드라마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개별법에서는 그 명칭 자체가 되게 달라요. 뭐 이의신청, 불복, 재심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구난방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이의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도를 깔끔하게 정비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행정청,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행정청이 뭔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이의를 갖다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받으면 행정청이 이제 14일 이내에 결과를 갖다가 이제 심사해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제 만약에 그 통지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 이의가 해소가 안 됐으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네,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신청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경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권 존중주의,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죠. 이제 뭐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이제 경찰의 또 하나 중요한 임무, 이제 그게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권이 그걸 갖다가 포용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그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헌법 10조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37조에서 37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것들,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네, 그러한 제한도, 네, 지금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갖다가, 네,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갖다가 제한을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 뭐 중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조차도, 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네,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결국 이제 헌법에서 다루는 것들이고, 헌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최호중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 받아서 경찰에서는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중시하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네, 경찰은, 네, 이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네,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게 본질이고, 다만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그런 제한을 하더라도 그런 제한하는 어떤 권한 행사인 그것들을 갖다가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네, 제한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네, 낮은 어떤 그런 방법을 갖다가 택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지금 이런 인권 존중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경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잘 구현된 게 뭐냐면, 이제 경찰 행정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범죄 수사, 이제 형사법적인 영역에서는 거기서 이제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자, 이제 피의자 또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권 존중해서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 이제 뭐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제 무죄로 추정하자. 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권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들 갖다가 이제는 이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통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네, 임의 수사와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강제 수사보다는 임의 수사를 갖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 갖다가 최대한 인권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타당한 얘기고요.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 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경찰의 어떤 행정 작용이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범죄 수사든 다 결국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제한에 받는 대상자 관점에서는 너무나 타당한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 도대체 그럼 경찰이 왜 그렇게 대상자 인권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국가의 안녕을 갖다가 안녕 질서를 유지를 위해 가지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반대로 특히 이제 어떤 선량한 국민이라든가 범죄의 피해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제 범죄 피해자도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피고인, 이제 그런 대상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놓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어떤 인권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인권도 사실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권이 잘 지켜져 왔다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렇게 크게, 네, 지금 이제 중요시 되고 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좀 그런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 일제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 성립이 된 게 1945년 이후가 되는 건데, 그 이후로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강했고, 더군다나 그러한 혼란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휴전 상태라고 하는, 이제 전쟁 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경찰은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가, 네,
존속되는 것 갖다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권보다는 이제 국가의 어떤 안녕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그래서 더군다나 심지어는 6.25 때는 전쟁 때 경찰이 직접 전쟁에 참여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는 어떤 호국 경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일단 나라를 갖다가 먼저 지키는 쪽에 먼저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비록 중요한 가치긴 했지만 이제 거기보다는 뭔가 더 다른 거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발전돼 오면서 조금씩 이제 이런 인권들이 이제 중요시 되어 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뭘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아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이제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했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또 하나의 안 좋은 점은 이제 군사정권 시대에서 어떤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경찰이 아무래도 이제 인권보다는 그 독재 정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어떤 그런 아픈 역사도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결국 80년대까지는 사실상 인권보다는 결국은 이제 사회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치중을 갖다 해왔고요. 이제 1989년도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민주화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민주화가 시도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경찰도 그런 민주화 하에서 이제 인권에 많은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런 인권이 이제 크게 이제 향상하면서 처음에는 경찰이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어려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하니까.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 속도에 맞출 정도로 이제 경찰도 더 크게 인권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것 쪽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사실상 이제 그 기본적인 본질이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면 인권 침해를 갖다가 본질로 하는 국가기관이 경찰 말고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보게 되면 뭐 이제 뭐 검찰도 있을 수가 있고 국정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기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좀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물론 여태까지 경찰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발전을 해와가지고 지금은 어느 다른 인권 침해를 하는 어떤 그런 국가의 기관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수사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찰의 권한이 이제 크게 확대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권력을 갖다가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남용이 이제 위험이 커지게 되고, 또 남용을 하게 되면 그 남용의 결과가 결국은 인권 침해에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인권 존중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해 가면서 이제 경찰을 갖다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 중립주의인데요. 뭐 뻔한 얘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헌법에서도 결국은 지금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갖다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갖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또는 당장 이제 권력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고,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국가가 주인인 걸 망각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업이 지금 자꾸만 지금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통에 지금 전화를 갖다가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지금 아무래도 저녁 때 사무실 전화를 갖다 꺼놓고 지금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얘기를 갖다 하자면 결국은 이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칙과
네, 현실은 이제 뭐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도 사실 과거에 이런 빼앗본 역사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부정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을 갖다 지키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아픈 과거가 있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그걸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제도들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교적 지금은 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거보다 최근에서는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을 갖다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어느 시대가 되든지 간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현재 지금 우리 법상으로 이제 두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분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민주주의든 법치주의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주의든, 이런 것들은 결국 보면 이제 경찰이 어쨌든 민주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국민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일하는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좋죠.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그럼 이제 그런 한계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경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의 하나입니다. 이제 경찰관만 치고 나면 결국은 이제 10몇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찰관들이, 네, 지금 뭐 전국에 이제 뭐 경찰청과 지방청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그다음에 지구대, 그다음에 뭐 파출소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전국 곳곳에 있으면서 국민을 갖다가 이제 곁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하나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데서도 결국은 이제 경찰의 역할이 계속 이제 중시되고 있고, 경찰이 더 많은 역할들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 임무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갖다가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갖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예,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잠깐만 오늘 이상하게 좀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끊기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끝나고 다시 들어보고 좀 이제 보충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찰이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이념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를 지키고 인권을 갖다가 침해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도, 네, 좋겠지만, 이상적이겠지만,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러한 인권에 있어 가지고 그런 인권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대상자 피해자의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해자의 어떤 인권,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뭐 국가의 어떤 그런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익도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해봐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경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갖다가 고려해 가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가 활동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럼 이제 그럼 경찰이라는 조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까,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을 위한 법제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려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여태까지 위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인권 존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법 제도들은 사실 그런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도로 갖다가 설계되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력이 되게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중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어떤 그런 돈 갖다 거치도록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찰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담도 당연히 경찰관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담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영장주의 같은 것들을 갖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행정작용은 아니고 이제 결국은 수사의 파트, 형사법의 영역이지만 이제 결국 그런 어떤 경찰관이 그냥 함부로 아무 때나 어떤 강제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것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영장을 받아서만이 뭐 체포, 구속, 압수, 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인권에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 경찰관이 그런 영장을 갖다가 발부받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조직적으로 많은 어떤 시간과 인력의 어떤 소모가 들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낭비는 당연히 아니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어떤 그 경찰의 어떤 작용이나 활동에 있어가지고 그런 영장을 갖다가 지금 이제 더 넓게 이제 하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어떤 네, 신체의 자유라든가 중대한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침해에 대해서만 어떤 것들을 강제력을 행사할 때 영장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그러한 영장을 갖다가 더 많은 경우에 이제 요구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적인 어떤 그런 그 한도의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사실 많지만 또 많지도 않아요. 이제 뭐 이제 인구가 10몇만이 되고 있지만 그 10만 명이라고 하는 어떤 경찰관이 전국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이 분산되어 있는 경찰관들이 보면 이제 경찰관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는 24시간을 그딱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이제 경찰관의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24시간 360을 풀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대를 근무하게 되고, 교대를 끝난 사람들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한 시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10몇만 중에. 네. 이제 적으면 4분의 1. 많아봤자 3분의 1을 갖다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찰관들이 다양한 업무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체 경찰이 되게 유능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갖다가 부탁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점점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경찰관의 인력을 갖다가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런 중요성이 반영돼가지고 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인력을 늘리더라도 현재 그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더 업무가 많아지고 있고, 그 업무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도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답이 이제 경영주의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인력과 장비를 갖다가 또 효과적으로 이제 운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제 생각 갖다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